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또 그렇지 않은 국제사회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제재 완화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법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제재 완화 주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 멜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북 제재 완화 요구가 북한의 불법 자금 조성을 막으려는 국제적 협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멜로리 국장은 한국 정부 측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육자회담 당사국들을 반목시켜 어부지리를 얻거나 일본, 미국, 한국의 민주적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협상의 망령을 이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실패한 두 차례 협상에서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설정하려는 전술을 펼쳤으며 자신들의 공격적 행동 때문에 부과된 국제 제재에 대한 일방적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희망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생화학 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1994년 이후 미국과 한국이 시도했다가 김씨 일가의 함정에 빠진 것과 똑같은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제재야말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유일한 방안이자 비핵화 강제 방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트 변호사는 제재 완화 조건은 법에 명시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의 조건 충족 없이 제재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basically North Korea's lawyers there. But they're not good lawyers because a good lawyer would have read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seems as if a week cannot pass that I don't hear about some harebrained scheme coming from Seoul that would be a flagrant, clear violation of the UN or U.S. sanctions or both.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0년간 이어진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서방 세계가 첫걸음을 내디디면 북한은 양보를 받아낸 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f we want to offer a concession that will not be reciprocated, I don't think we should have any illusions that North Korea is suddenly about to engage in a reciprocal process with us. 전문가들은 또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는 애당초 비핵화를 겨냥한 처방이 아니라 금지된 무기 실험에 대한 처벌 성격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재는 도발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영역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제재 회피 수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또 북한의 정제유 불법 조달과 관련해 중국 기관들의 금융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미국 대표를 지낸 에런 아놀드 박사는 6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체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유행 상황으로 인한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재 회피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전념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조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제재 회피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that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are not limited to any one sector, whether that be maritime, insurance, finance. One thing that comes across in this report is a continued emphasis on corporate service providers, legal entities, institutions that enable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And these will continue to be a growing concern. 아놀드 박사는 특히 북한 정제유 제품의 불법 조달과 관련된 금융거래가 주로 중국 기관들이 보유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전문가 패널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Cyber activities like hacking and ransomware have generated now more than $2 billion US in revenue. Now, one thing that's not entirely clear is really how much of this revenue, and especially virtual assets, that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either launder, repatriate, or convert back into a fiat currency. 아놀드 박사는 제재가 비효과적이라는 일각의 제재 회의론에 대해서는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양보를 얻기 위해 적절한 외교와 함께 압박을 가하는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외교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제재 체제가 일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ind of political gridlock has ultimately resulted, hamstrung parts of the sanctions regime. We have not seen any new designations, despite ample evidence and recommendations provided by the panel in the past several years. 아놀드 박사는 그러면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의 경우 금융 채널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교 과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로 자리를 옮긴 아놀드 박사는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활동인 선박간 환적에 코로나 여파로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적으로 무역과 상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박간 환적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공장의 확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함께 핵 능력 강화 활동을 벌이는 강원 전략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1일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공장 내 우라늄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한 설비 캐스케이드 홀 2호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38로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캐스케이드 홀 2호보다 조금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지붕이 씌워졌습니다. 지붕이 씌워진 곳은 원래 공터로 북한이 캐스케이드 홀 두 곳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왔다고 가정할 때 이번 확장 공사는 무기급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이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군 명예연구위원은 원심 분리기 수량 확대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심 분리기 수량을 확대하는 건데 그걸 조합을 잘 갖춰가지고 캐스케이드를 잘 구성하면은 기존의 저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고농축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고농축이 됐건 저농축이 됐건 수량을 확장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호 사무국장은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함께 핵능력 강화 활동을 동시에 보임으로써 특유의 강원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일단은 미사일을 쏘면서 그다음에 통신 연결하고 이제 강원 전략을 이제 번갈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북한도 모호성을 주면서 계속 이제 상대방을 어떤 기조를 이제 흐트러뜨리는 의도로 보여져요. 북한의 어떤 강원 전략은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한국의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면서 핵능력 강화 활동을 벌이는 것은 통신연락선 복원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성사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미사일 발사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를 갖다가 국제사회가 제재하지 않는데 북한은 제재한다. 그걸 이중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그 미사일에 핵을 탑재를 하고 핵 공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문제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핵물질 생산 확대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 북한의 계산이라며 북한이 향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나 핵물질 생산 확대 등의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전화회담을 갖고 일본 새 내각 출범을 축하하고 북한 문제 등 영내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7일 전화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취임과 새 내각 출범, 모테기 외무상의 재임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모테기 외무상은 새 내각에서도 지금까지 축적된 상호 신뢰 아래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위협과 중국 문제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적대국들의 사이버 범죄 행위가 미국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로버트 조이스 미국 국가안보국 NSA 사이버보안부 국장이 밝혔습니다. 조이스 국장은 6일 빌링턴 사이버 안보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향후 사이버 부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우려사항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이스 국장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이 해킹 후 해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위협이 급증하는 데도 큰 책임이 있다면서 이 역시 미국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이 비효율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때 그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 방어 시스템을 확충하고 이런 적대국들에게 계속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활동 등을 펼쳐온 북한 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법인 설립을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현 변호사는 7일 서울 행정법원 판결에 전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판결은 북한 당국자가 작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정상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 한국 통일부로부터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인 허가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일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식 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반도 긴장 조성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위험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면 한국의 북한 체제 정권의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